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산의 모 장명업체에서 이름을 의뢰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이 극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이름을 지어도 효력이 없다면서 가족들 모두의 이름을 아오로 지어준 사례가 있는데,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도 아오를 지어주었어요. 과연 이 장명업자는 아오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자, 그렇다면 아오란 무엇인가? 아오는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벼려를 높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예명이라는 게 있죠. 자, 예명은 본명 이외에 따로 부르는 이름인데, 자, 예명하면 연예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게 또한 예명이죠. 그리고 필명이라는 게 있는데, 저의 필명은 예지연이에요. 이 필명은 글을 발표할 때 사용하는 본명을 대신해서 쓰는 이름이에요. 자, 아오는 예술가나 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자기를 대표하는 그 이름으로도 또 아오를 많이 쓰죠. 기업가라든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이 이름을 대신해서 많이 쓰는 게 또한 아오예요. 그만큼 아오라는 거는 자기의 신분 상승을 조금 높여주는 구실로서도 쓰는데, 우리가 앞전에 아오를 즐겨 쓴 문인이나 서예가의 이름을 오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하면 서예가 김정희가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추사 김정희에 대한 그 탄생 실화가 재밌는 게 있어요. 김정희는 그 영조가 지극히 사랑한 하순 옹주하고 김한신의 그 중손자인데 24개월 만에 출생했다고 하죠. 근데 이 김정희가 태어날 당시 그 우물물이 말라있고 또 뒷산에 있는 팔공산에 그 초목들이 다 시들어갔는데, 김정희가 태어나자마자 샘물이 다시 솟고 또 초목이 생기를 찾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이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목민심서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목민심서를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데, 다산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문에 굉장히 힘썼다 해요. 22세 때 성균관에 등용해서 정조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다산 정약용인데, 정약용이 28세 때 대가에 급제함으로써 수원화성 있잖아요. 그거 설계한 사람이 바로 다산이고, 다산이 1782년도 생인데 그때가 임원년이에요. 그러면 다산과 사암의 호가 어떤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모생 다산과 그리고 이모생 사함의 호를 풀어보면 이사 8, 4, 2 사함은 3, 9 그리고 5, 9, 1 지지는 8, 4, 0, 4, 6이 돼요. 자, 이 다산의 호를 이렇게 보면은 왜 다산이 유배지로 가고 했나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청가는 초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잘 구비되어 있어요. 자, 명예가 내 학문을 지켜줌으로써 일찍이 학문의 뜻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이 삼이라는 거는, 요 삼은 뭐를 극하냐면은 명예를 극하는 건데, 이럴 때 구가
영을 극제해주게 되면 뭐가 살아나냐면 바로 명예가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예가 또 다른 명예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7로서 연결돼 있어서 초년에는 잘 나갔지만 늦게서 귀향을 가게 된 이유는 이 3사가 뭐를 극해요? 나의 명예, 직업을 극하죠. 여기서 강하게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서 이렇게 극하는 요 기운에 의해서 다산이라는 호 때문에 늦게 귀향살이 유배 생활을 한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말년에 지었다는 그 사암이라는 호를 보면은 자, 3구라는 거는 3이라는 거는 내 명예를 극하는 거를 9가 억제시켜줌으로써 명예가 살아나는 아주 그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5구 또한 이것도 학문과 재물이지만 이게 결국은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배합이고 여기서는 4가 내 명예를 극하는 거를 0이 4를 극함으로써 간성이 살아나고 이 4는 또다시 재물을 생해주는 이 사암이라는 호는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이 거의 간지가 200년 이상 세월이 흘렀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산의 글을 남겨놓은 글을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이렇게 사암이라는 좋은 호 아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님의 호가 호암이에요. 그러면 이 호는 호암이라는 호는 어떤가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자, 이병철 회장님이 경수생이세요. 그리고 호암이야. 호암아톨이 또 유명하죠? 사구 저기 유명한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호나 이름을 보면 확실히 좋은 예를 많이 보게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라는 거는 내 간성, 명예를 치는 거를 구가 억제시켜줌으로써 이렇게 억제시켜줌으로써 숨은 또 다른 명예가 살아나고 이 3이 7을 극함으로써 내 명예를 극하는 걸 구가 여기도 이렇게 억제시켜줌으로써 다시 명예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호암이라는 요 호는 명예가 많은 그러한 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지지로 말년으로 넘어갔을 때도 보면은 이 1이라는 거는 재물을 저 1은 이렇게 재물을 극하는 흉신인데 이럴 때 8이 이를 억제시켜주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숨은 재성, 재물이 살아나요. 이렇게 양쪽으로 살아나는데 1이라는 게 재물을 극하는 거를 8이 억제시켜줌으로써 여기서도 또다시 재물이 살아난과 동시에 재물과 명예가 이렇게 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암이라는 그 아오는 젊은 시절에는 50세 이전에는 명예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었고 또 50세 이후로 넘어가서는 재물적인 많은 그 축적될 수 있는 게 또 거기에 수반되는 명예도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병철 회장님의 호예요. 우리 강남지사장이 있어요. 이 강남지사장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산 장명 그 업체에서 아오를 율겸이라는 아오를 받았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이제 제가 여의도에 강의할 때 저희 여의도에 와서 이제 공부를 배웠는데 공부를 하면서 율겸이라는 호를 풀어보니까 호가 안 맞는 걸 느낀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은 호를 잘 부를 일도 없지만 막상 풀어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성명학을 배우면서 지금 우리 강남지사장까지 맡고 있는데요. 이 친구 이름을 한번 풀어보죠. 자, 호가 율겸이었는데 율겸이라는 호를 보니까 이 친구가 73년생 개축생이에요. 자, 개축생
일겸이라는 호를 보니까 잘못 썼니? 6. 자, 이름에서 보면은 이름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안 좋은 거는 1, 2가 이렇게 5, 6을 보는 거라든가 이렇게 3, 4가 7, 8을 보는 거. 또 여성인 경우는 3, 4가 자식이기 때문에 90이 3, 4를 보는 거는 굉장히 흉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거의 개명을 권유하곤 해요. 아울러 이렇게 중첩된 게 안 좋은 거예요. 1, 2가 이렇게 두 개가 뭉쳐져 있거나 3, 4가 뭉쳐져 있거나 5, 6이 중첩되어 있거나 7, 8이 중첩되어 있거나 90이 중첩되어 있는 것도 흉하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똘똘 뭉친 에너지가 자기가 싫어하는 5, 6을 나타내면은 극하기 때문에 재물이 없기 때문에 안 좋고 3, 4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는 바로 내 명예나 남편을 나타내는 7, 8을 극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된 것도 안 좋은데 이 율겸이라는 이름에서 보면은 7, 7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또 09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또 3, 4가 중첩되어 있고 5, 6이 중첩되어 있으면 7, 7이 중첩되어 있으면 내 몸을 치고 형제덕이 없고 또 이렇게 90이 중첩되어 있으면 자식을 치고 또 3, 4가 중첩되어 있으면 내 남편, 직업을 치고 또 6, 5가 중첩되어 있으면 내 학문을 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율겸이라는 그 호를 받고는 좋은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구성성명학회까지 와서 공부를 배워보니까 자, 본명이 뭐냐면 강태원이에요. 자, 계축생 강태원을 보니까 강태원이 보니까 이 친구가 율겸이라는 이름을 진 게 자음에서 질 때는 모음을 빼고 자음만 갖고 하니까 06 갖고 하니까 이거는 서로 06은 서로 상극 관계니까 이 성에서 이미 극을 받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지어도 효력이 없어서 이름을 안 지어주고 율겸이라는 호를 지었는데 사실 모음이 들어가면 요 이름은 이미 성에서 좋은 거야. 이렇게 중첩된 거는 안 좋은 거를 그거를 극해주는 기운이 있을 때 다시 귀한 배합으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령이 중첩되면 안 좋은데 영령을 극하는 건 오기 때문에 오가 극해줌으로써 다시 재성이 살아나서 이런 이름들은 학문적으로도 있고 또 재물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중첩돼 있으면 안 좋은데 이가 재물 하나를 억제시켜줌으로써 재물이 살아나서 재물도 있고 학문도 하는 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성이에요. 근데 이름에서 보니까 다시 이렇게 5, 6이 중첩되어 있고 또 1, 2가 중첩되어서 바로 뭐를 치냐면은 이렇게 재물을 치기 때문에 이 본명은 재물이 자꾸 나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에서는 재물이 있어서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연봉을 한 2억 정도 받았던 친구인데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이건 이제 끝으로 올수록 자꾸 재물이 파괴되니까 결론은 이 아오에서도 나타나듯이 재물이 나가는 걸 자기 이름에서 있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새로 지은 이름이 뭐냐면 배워서 지은 이름이 강세화예요. 자, 똑같이 강세화는 이제 성은 같으니까 이러한 작용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재물이 있는데 이 식시상간이라는 거는 지혜로서 재물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중첩된 재물은 이렇게 중첩된 5, 6은 흉한데 이럴 때 2가 억제를 시켜줌으로써 재물이 살아나요. 그래서 요 이름은 이제 재물이 다시 많이 살아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여길 가면 이 학설이 맞다 그러고 저기 가면 저 학설이 맞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사무실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사무실에다가 강태원 본명의 이름과 또 새로 지은 강세아라는 이름과, 이거는 강세아는 자기가 우리 구성성명학회에서 배우고 지은 이름이에요. 지은 이름과 또 율겸이라는 그 아오를 가지고 유리병에다가 양파를 넣고 2달 동안에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놓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율겸이라는 이 양파에는 잎이 엉성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본명인 강태원은 율겸보다는 조금 잎은 있는데 잎이 제멋대로고 엉성했어요. 그리고 강세아라는 이 이름의 양파는 잎이 무성하고 아주 곱게 아주 잘 자란 걸 보고 이 강세아라는 이름, 우리 구성성명학회 지은 이름이 그 좋다라는 거를 양파를 통해서 몸소 실천해 보고 나서 아, 이름이 매우 중요하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인천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은 우리 강남지사장도 맡게 된 그 장본인이에요. 자, 예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예인 이름을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죠. 자, 그럼 예명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예명에는 그 본명과 예명일 때 어느 게 더 좋은가? 2가지를 서로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과연 이 사람이 예명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예명이 안 좋아서 실패를 했는지도 우리가 풀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강타가 본명이 안칠현이에요. 79년 기미생인데, 자, 강타의 예명을 볼까요? 자, 기미생들은 청간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같이 태어난 그 연도생들은 이름이 좋으면 2배로 좋고 흉하면 2배로 흉해요. 근데 강타의 그 예명은 앞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중복된 거는 안 좋을 때, 66이 중복되면 재물이 돈이 없는 건데 하나를 억제시켜줄 때는 좋은 거예요. 많은 걸 억제시켜주니까 다시 재물이 살아나서, 이 강이라는 거는 청간지지가 같다 보니까 재물이 많은 이름이고, 또 이거는 이 인 또 뭐예요? 나의 재능을 상생시켜주고 또 이 재능은 재물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강타라는 요 예명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만약에 강타가 아닌 본명인 안칠현이로 썼다라면 어땠을까 한번 보죠. 자, 안칠현. 청간지지가 똑같으니까 굳이 지지를 안 적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니라는 건 이미 재물을 나타내는 걸 극하죠. 그러면 초년고생이 있을 수도 있고, 요거는 자기가 좀 어려서는 어려운 환경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수성가 열심히 노력 분투하는 게 이름에서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다시 일이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남자는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 결혼하게 되면 한번 이별수를 겪을 수도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또 이별수를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본명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타는 이 안 좋은 본명보다도 강타라는 예명을 통해서 스타로서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한 몸에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보도된 거 보니까 그 방실이가 굉장히 경쾌한 춤을 췄던, 체격도 참 좋고 했던 그 사람이 뭐 암으로 고생한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실이 이름을, 방실이라는 예명과 본명이 방영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풀어보면서 왜 그런가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63년생은 계묘생인데 계묘생 방영순이야. 자, 여기는
자, 지지는 자, 박영수는 이렇게 중첩된 66이 뭐를 극하냐면은 이렇게 항문을 극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문을 극하죠. 그래서 요 이름은 부모덕이었고 또 항문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근데 이 순이라는 게 이렇게 중첩된 거를 명예를 나타내고 남편을 나타내는 이 중첩된 이 팔을 사가 이렇게 억제시킬 때는 다시 명예나 남편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영은 안 좋지만 요 순은 좋은 이름에 속해. 이 순 때문에 재물도 있고 어떤 인기 가수로서 어떤 한동안의 인기를 누렸던 것도 이 순의 영향인데 한번 방실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명인 방실이는 어땠을까? 자,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자, 방실이는 66이 이렇게 아니 66이란다. 여기까지는 106으로서 잘 왔고 문제는 이 중첩된 이 사가 나의 명예, 인기를 구가하는 거를 극하다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있게 되면 연애 활동 못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방실이라는 요 예명은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호답 예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도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이 중첩된 육이 유일하게 인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생목하면서 나를 생해주는 길성의 배합인데 이 중첩된 이 육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구를 극하다 보니까 건강상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 이러한 예명인 거예요. 네, 오늘은 아오나 예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듯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명가들이 아오의 근본적인 뜻도 모르면서 아무나 무작위로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아오를 지어주는 작태가 현실입니다. 연예인 이름, 본명과 예명을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듯이 이름이나 예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네, 이름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름으로도 궁합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편만 가지고도 쉽게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애인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